안녕하세요. 역사탐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보일러 전원을 끄고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어던지고 핫팩마저 압수당한 채로 한겨울 영하 20도의 산속에 던져진다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동태가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스위치 하나면 방바닥이 뜨끈해지고 만원짜리 발열내에 하나면 끄끄떡없는 초호화 난방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일러는커녕 성냥조차 없던 아주 먼 옛날 빙하기를 맨몸으로 때려 맞았던 우리 조상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털도 별로 없는 나약한 피부를 가진 인류가 그 끔찍한 추위를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스마트폰으로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스터리이자 기적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추위라는 악마와 싸워온 눈물겹고도 기상천외한 생존 게임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방안을 후끈하게 만들어줄 인류에 미친 생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수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추운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였던 빙하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들은 이 얼음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때 인간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아주 원초적이었습니다. 일단 남의 가죽을 뺏어 입는 겁니다. 매머드, 곰, 늑대. 이 녀석들은 차체 패딩을 입고 태어났으니 그 패딩을 벗겨서 내가 입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죽만 두른다고 영하 30도의 추위가 막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인류의 첫 번째 치트키가 등장합니다. 바로 불이죠. 그런데 불을 피웠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모닥불 앞은 따뜻하지만 등짝은 얼어붙는 경험, 겨울 캠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굴이 필요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면 열기가 갇혀서 그나마 버틸 만한 온도가 유지되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추우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에너지를 태웁니다. 즉, 어마어마한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빙하기 인류는 지방 헌터가 되었습니다. 살코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동물의 골수, 뇌, 그리고 두꺼운 비계. 이 순수 지방 덩어리를 우적우적 씹어먹으며 몸속에 차체 난로를 뗐습니다. 현대인들이 다이어트의 적으로 여기는 그 지방이 빙하기에는 말 그대로 생명 연장의 꿈 그 자체였던 겁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화려한 기사들과 웅장한 성이 있는 중세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속 중세성은 참 낭만적이죠? 벽난로 불꽃이 일렁이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중세의 성은 그냥 거대한 돌덩이 냉장고였습니다. 돌로 만든 성은 여름엔 시원할지 몰라도 겨울이 되면 바깥의 찬 기운을 그대로 빨아들여 성 안쪽을 천연 냉동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벽난로요? 성이 너무 커서 벽난로 앞 1m만 따뜻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입김이 펄펄 났습니다. 그래서 중세 귀족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바로 테피스트리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화려하고 거대한 양탄자 같은 그림들 보신 적 있죠? 그게 사실 예술작품이 아니라 단열재였습니다. 차가운 돌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 크고 두꺼운 천을 방 전체에 둘러쳤던 겁니다. 밤에는 더 끔찍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엄청난 발명품이 등장하죠. 바로 기둥 4개의 커튼이 달린 캐노피 침대입니다. 이 커튼은 사생활 보호용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커튼을 꽉꽉 쳐서 그 좁은 침대 안의 공기만 체온으로 데워야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럼 평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에도 못 사는 평민들은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가축과의 합숙입니다. 집 1층에 소, 돼지, 양을 몰아넣고 사람들은 그 바로 위 2층이나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소나 돼지의 거대한 몸집에서 나오는 체온, 그리고 가축들의 분변이 발효되면서 뿜어내는 똥 열기가 위로 올라와 바닥을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겠지만 얼어 죽는 것보다는 똥 냄새를 맡으며 따뜻하게 자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거죠.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북극 지방으로 가봅니다. 여긴 나무도 없고 불을 피울 재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땔감이 없으니 동물의 뼈나 지방을 태워야 하는데 그것도 아껴 써야 했죠. 이누이트족은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추위를 막을 재료가 없다고? 그럼 주변에 널려있는 얼음으로 막으면 되잖아.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글루입니다. 얼음으로 집을 지으면 더 춥지 않냐고요? 이글루에 쓰이는 단단하게 다져진 눈 블록은 내부에 수많은 공기층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공기층이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하죠. 이글루 안에서 작은 바다표범 기름 램프 하나만 켜두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바깥이 영하 40도일 때 이글루 안은 영상 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50도의 온도 차이를 얼음 덩어리 하나로 만들어낸 겁니다. 게다가 이누이트족의 옷은 그냥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북극곰이나 순록의 털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그 틈새에 물고기나 바다표범의 내장, 방광 등을 덧대어 완벽한 방수 방풍 패딩을 만들었습니다. 고어텍스가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자연의 재료로 완벽한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어 입었던 셈이죠. 지금까지는 추위를 견디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추위를 정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난방 시스템, 바로 바닥 난방입니다. 먼저 고대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공중 목욕탕을 사랑했던 로마인들은 물을 데우는 김에 바닥도 데워버리자는 생각을 합니다. 히포카우스투스라는 시스템이죠. 건물의 바닥을 기둥으로 띄우고 그 아래 빈 공간에 아궁이에서 뗀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 뜨거운 공기가 바닥을 덮이고 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을 훈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막대한 양의 땔감과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제국이 망하면서 이 기술도 유럽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유럽인들은 다시 중세의 똥 냄새 나는 합숙소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 한반도에서는 달랐습니다. 세계 난방사의 마스터피스 온돌입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온돌은 로마의 시스템보다 한 차원 더 진화한 형태였습니다. 방바닥 아래에 구불구불한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널쩍하고 평평한 돌을 덮은 뒤 진흙을 발라 밀봉합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밥도 하면서 그 연기와 열기가 방바닥을 통과하며 돌을 데우는 일석이조의 완벽한 시스템. 게다가 돌은 한번 달궈지면 그 열기를 아주 오랫동안 뿜어냅니다. 불이 꺼져도 아침까지 방바닥이 절절 끓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서양인들이 벽난로 앞에서 얼굴만 뜨겁고 등은 시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 아이고 시원하다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온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한반도 전체에 퍼졌고, 덕분에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닥과 물화일체가 된 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뼈를 파고드는 빙하기의 추위 속에서 지방을 뜯어먹던 구석기인부터 소똥의 열기를 빌려 자던 중세인들, 그리고 과학적인 이글루와 온돌을 만들어낸 천재적인 조상들까지. 우리가 지금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며 누리는 이 따뜻함은 수만 년 동안 추위와 싸워 이긴 인류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맨몸? 조상들이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기상천외한 방법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